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산사태나 낙석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에 다시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부장님, 밤사이에 또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단 현재 호우특보 발령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호우특보가 충청도와 경기 남부 쪽에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도는 많은 지역이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 영서, 경기 남부 일부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충청도 지방에 한 200mm 넘는 그 비가 한 12시간 강수량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각 현재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방에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지금 정체전선이 약간 오르락내락 하면서 네. 그 비가 내리는 강하게 내리는 지역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네. 네. 서울은 어제 비가 소강 상태여서 그때 네. 복구 작업을 했었는데 네. 다시 새벽부터 비가 와서 좀 수도권에 네. 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8일부터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모든 지방이 다 약해져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내리더라도 특히 산간 지방은 산사태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축대 그런 그 붕괴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낮에 서울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일시 소원 상태에 들었는데 뭐 계속해서 그게 이제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 비교적 그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폭이 좀 처음에 시작 8일과 9일보다는 폭이 좀 남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연히 국지적 집중성을 보이는데 그런 그 강렬한 남쪽 기단과 북쪽 기단의 어떤 세력 다툼이 힘의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다가 약간씩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전선 영향으로 내리는 이 호우 상황이 금방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나마 좀 약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폭우 특징을 보니까요. 뭐 서울에서도 지금 지역별로 네. 좀 굉장히 강도가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마치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있는 초여름의 전형적인 장마 현상과 유사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 한 상순 사이에 나타나던 게 올해 약 한 달 정도 빨리 나타났거든요. 이런 그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구름의 특징이 네. 좁은 지역에서 많은 그 대류셀들이 발달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린다. 지난번 8일 밤 강남 지역에 비가 내릴 때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도봉구 이쪽 북쪽은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강한 국지성을 보이는데 뭐 이번 계속해서 충청도 지방에서도 그렇고 오르락내락하면서 그런 국지적인 집중 후 지역적인 편차가 큰 그런 강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내리는 이 강수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그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국지적 집중호우성을 원래 보였는데 네. 그게 더 강해지고 더 심화됐다고 봅니다. 네. 정체전선이 원래는 좀 더 남아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생각보다 속도는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오래 정체전선이 머무는 이유는 뭘까요? 남쪽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네. 쉽게 약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 다습한 공기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어제는 약간 좀 내려갔었죠. 그 네. 북쪽 건조한 공기 세력이 힘이 강해서 서울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또 다시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조금 치고 올라오니까 그게 오늘 새벽 들어서는 또 서울 경기 경기 남부에 이 시간 현재는 그쪽이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치고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네. 향후에 그럼 정체전선 이동 경로는 어느 쪽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쪽으로 과연 갈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벗어나는 건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서울 경기 남부에 비를 뿌리다가
오늘 오후나 내일부터는 또 다시 내려가서 거의 이제 지금 제일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경상북도 내륙 지방이거든요. 예. 네. 거기는 뭐 지금 가뭄 조짐까지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번 정체전선 영향으로 경상도 쪽으로도 비가 좀 약간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오늘 서울, 경기 또 충청도 지방에 내리다가 점차 내일 모레는 전라도, 경상도까지 남하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고, 제주도는 이번 이 기간 중에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체 전선이 밑으로 쑥 제주도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는 다음 주까지도 시작 단계인 8일과 9일처럼의 아주 집중성을 보이진 않겠지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한 하루에 200mm 이런 비는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 이번에 내일 정도에 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15일과 16일경 다시 올라오면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또 중부지방에 내릴 거거든요. 그러다 또 내려가면서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영향을 주니까 하여간 이번 비가 한 17일 정도까지, 그러다가 또 18, 2, 3일 또 소강 상태 들다가 네. 19일, 20일까지 또 다시 서울, 경기, 중부지방까지 또 예. 이어지니까 어쨌든 꽤 오래 간다, 이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오래 가는 걸 봐서는 굉장히 장마와 유사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폭우를 장마로 분류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상학적인 장마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덩어리들이 북쪽으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을 지나면서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이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는 거, 이거를 몬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들이 올라가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게 이제 초여름의 전형적인 장마고요. 지금은 그 장마가 지난 7월 하순에 끝난 뒤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저 중국 북쪽까지 다 덮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한 보름 정도 이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 에너지가 비의 원료가 이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그걸 격발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차 장마처럼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고, 대개 근데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네. 빨리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또 이렇게 오래,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니까 오래 간다는 면에서도 이례적인데,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기후변화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보통 또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오고 나면은 네. 올해 한 말 정도 되면 또 가을 태풍 소식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7호 태풍이 생겼는데 그건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이 네. 필리핀 서쪽에 생겨서 중국 남부 하이난 섬, 베트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자, 이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보면 이제 초여름에 전형적인 장마 시즌, 장마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에 덮여 있어서 대기가 불안정한 계절, 또 그 속에서 태풍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2차 장마, 소위 말하는 2차 장마라고 하는 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태풍의 계절이 옵니다. 지금 저 남쪽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보면 위성 영상을 통해서 보면 네.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열대 요란들이 지금 몽골몽골 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더라도 이제 9월까지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년에 한 26.1개가 태풍이 발생하는데, 네. 남쪽의 태풍 발생 지역에서 그중에 한 4개 정도가 매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지금 돌이켜보면 4호, 저 일본 남쪽에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어찌됐건 제주도 부근의 파도가 높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4호, 5호, 6호 3개가 그런 직접 간접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예. 앞으로 한두 개는 분명히 9월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그 폭우의 원인이 기후 변화에 네, 있다라고 좀 그렇습니다. 짚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또 이런 그렇습니다. 역대급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IPCC라는 국제기구가 매년 그런 그 분기 그 보고서를 내는데 예. 앞으로 이러한 그 자연재난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 기상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예. 또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번 그 폭우만 보더라도 강도가 강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깬다거나 서울에 하루에 내리는 1일 강수량 기록을 깬다거나 이런 그 기록을 깼거든요. 자, 분명히 우리가 기후변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환경 보호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하자는데 앞으로 역시 올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여름도 그렇고 폭염의 강도도 늘어날 것이고 이 집중호우 강도도 늘어날 것이다.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접근했는데 약해지지 않고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장기적인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그한 전망입니다. 예. 네. 예, 우리가 또 기상 재난에 대한 철저한 좀 대비가 좀 미리미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기상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